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5대 병원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내면서 전남에서도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산업의 고용 요가가 3만 2천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고화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가 심하게 훼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지선 노선과 낭만버스의 새 노선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화순 전대병원 등 전남 지역 5개 병원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내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비상진료대책본부장을 보건복지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강진 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응급환자의 진료와 의료 취약계층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2개 시군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가 공개됐습니다. 당사자인 송갑석 의원은 전형적인 공천 파동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당으로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당이 부를 때 주저없이 나섰지만 돌아온 건 불명예라며 반발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광주 서구 갑에서 3선 도전에 나선 송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하위 20%면 당내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이지만 송 의원은 당이 자신을 컷오프하지 않는 이상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격화되자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의 원로들은 불공정한 공천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선거를 돕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 결과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사이 제3지대는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격화되는 민주당 내홍의 파열음이 제3지대의 확장성으로까지 이어질지 이번 총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산업 고용 효과가 3만 2천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술 집약형인 발전 산업과 노동 집약형인 시설 산업의 조화를 위해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43개 프로젝트에 걸쳐 모두 13.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작은 항구도시 그림스비에는 세계적 풍력발전 업체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현재 고용 인원은 3만 2천 명에 달하고 오는 2030년에는 5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고용 비율이 51%에 달해 전남 해상풍력 산업에도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전남 지역에서도 해상풍력을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현재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는 쉬운한 곳 15.6기가와트에 달합니다. 풍향 예측기 설치 허가 건수가 150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0년에는 현재 영국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의 바람을 이용한 발전 시설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각종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과 갯벌 등 생태 보존 문제 등 2개의 규제가 해결됐지만
거리 기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상풍력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대는 향후 홍보 활동과 규제 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남에 또 전국의 해상풍력 발전의 어떤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허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의 관건은 전용 산단인 화원 산단과 거점항이 될 목포 신항 풍력 발전 업체의 집중 유치에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전남 서남권의 실질적인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고화도에 세워진 이충모공 기념비가 심하게 훼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습기로 이끼가 가득하고 표면이 뜯겨 글씨가 보이지 않는 데다 붕괴 위험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고화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 비석을 지지하는 바닥돌은 습기로 이끼가 뒤덮여 훼손됐고 중앙 비문은 표면이 벗겨져 나가 글씨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비석 하단부는 1톤 무게의 돌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성마저 제기됐습니다. 그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그 비문이 탈각되는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습이 계속 올라와서 좀 비석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9호로 지정된 고화도 이충무공 기념비.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고화도에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무기를 재정비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지난 1722년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야산에 버려져 있던 비를 광복된 이후 현 위치에 세우는 등 역사적 의미가 깊지만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기념비라서 특히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는 그 우리 후손들이 이 비는 아주 귀중하게 이 보호하고 잘 정비해서 지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보수 작업을 거쳤다지만 훼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사업비를 전남도에 요청하는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4년간의 활동에도 발포 명령자 규명에 실패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보고서 초안도 주지 않고 의견을 달라는 것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13일 광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6월 말 정부에 제출할 최종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제안하라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에 최종 보고서에 수록되길 바라는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대국가 공고사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상 강제된 것이고요. 진조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된 이후에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치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조사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조사 보고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의견 수렴 절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초안부터 공개하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위가 의견 수렴에 6개월을 들였는데 5.18의 경우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의견 수렴 기간도 최소 3달 이상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저 의견 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자료의 양이 많은 데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 보니 예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개인 정보 관련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보고서 초안은 2월 29일까지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한을 당초보다 3주 늘린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5.18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진상규명조사위가 이번엔 의견 수렴 부족이라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개편될 목포 시내버스 노선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선 노선과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낭만버스 노선을 허연주 앵커가 소개합니다. 지선버스 번호는 10번과 20번, 21번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10번의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에서 35분. 20번과 21번의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25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입니다. 21번은 하루 10회 군산동을 운행합니다. 자세한 노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0번 노선입니다. 석현동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청호시장, 영웅중고 입구, 용해동 동아아파트, 동명동 사거리, 서산초등학교, 국제여객선 터미널 등을 지납니다. 27개 정류장을 거치는데요. 평균 8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번과 21번 노선입니다. 사막도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목포역과 목상고, 버스터미널, 중앙병원, 영신그린빌, 근화희망타운으로 운행합니다. 21번은 20번과 노선이 같지만 영신그린빌에서 전남예고, 유교리를 거쳐서 군산동을 가는데 군산동까지는 하루 10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20번은 30개 정류장을 60분에 걸쳐 운행하고 21번은 34개 정류장을 80분에 거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형인 낭만버스는 11, 22, 33번으로 부여됐습니다. 낭만버스는 운행 시간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은 차량 한 대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8차례 운행하고 22번은 차량 2대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10차례 운행합니다. 33번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7차례 운행을 합니다. 11번 낭만버스는 석현동에서 버스터미널, 항도여중, 청호중, 축구센터에서 회차를 합니다. 특히 오전 7시 50분과 오후 5시 30분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점선으로 표시된 대양산단을 거친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2번 낭만버스는 평화광장을 출발해서 어민동산, 고하도, 인어바위, 문화예술회관을 거쳐서 평화광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버스도 오전 6시 때와 오후 5시, 7시 때 출발 차량은 점선으로 표시된 고하도 뒷마을을 경유합니다. 33번 낭만버스는 사막파출소를 출발해서 시청, 축구센터, 사막파출소, 여객터미널을 거쳐서 사막파출소로 돌아옵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에는 추모공원을 거쳐서 대양산단을 지납니다. 목포 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따른 노선 확인과 문의는 지금 표시되고 있는 노선 개편 전담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때 민주당에 이어 전남의 제2당이었던 정의당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했지만 전남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한 명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의료와 노동환경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한 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에 출사표를 낸 지역구 후보는 박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4년 전에는 여수와 순천, 갑을, 목포 등의 4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잇따른 선거 부진과 당내 분열, 출마 예정자들의 탈당 등으로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명한 진보 야당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고요. 연합정치의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정치의 모습들을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 이후에도 아직까지 큰 지지율 반등은 없는 상태지만 진보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전남의 현안인 의대 유치와 대학 활성화, 산단 안전사고와 지역 소멸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전남 지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지낸 이보람이 전 도당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전남권 문제에 대해서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정치인을 또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해서 전남 지역 유권자들을 더 접촉면을 더 넓히고 깊게 만날 계획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다음 달 광주와 전남, 전북을 찾아
구체적인 지역 공약 등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남 지역 깜깜이 총선이 4년 만에 재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지만 2016년 20대 총선은 선거를 42일 앞두고 2020년 21대 총선은 39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특히 공중분해되거나 분리되는 선거구에 속한 전남 지역 예비 후보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 청년들이 강진 여객버스터미널에서 클린 선거 캠페인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개 지역 청년 30여 명이 참석해 총선 예비 후보들에게 흑색 선전과 상호 비방을 없애고 지역 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공약과 성숙한 선거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북 주산지인 완도군이 친환경 청해진 전복 먹이 공장의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청해진 전복 먹이 공장은 총 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돼 제조시설과 창고 등을 갖췄으며 앞으로 완도산 미역과 다시마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하루 20kg 기준 1,500포의 전복 먹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취학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 행복 돌봄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특별 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현재 목포와 전남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은 눈이 섞여 오고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55km에서 70km의 거센 바람이 불겠는데요. 이에 따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항공기 운항 차질도 예상되는데요.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한낮에는 낮겠는데요. 목포는 6도, 영암은 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남해안도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해남과 강진 6도에 머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7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3.5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반면 서해남부 앞바다는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콘 정수기 2. 왔어? 커피 한 잔 줄까? 난 230ml에 100도씨. 용량도 온도 조절도 더 섬세하게. 아, 좋다.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2. 코웨이.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용각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용각산 쿨 신제품 출시. 당신의 뒷모습에서 누군가는 약점을 찾으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닮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성공을 만들어내는 자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앞을 향해 하이모.
펩시.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aula. 너가 미안해라고만 했어도 이딴 데 안 나왔어. 여기 어디지? 살 때도 쓸 때도. 갤럭시 S24는 U+가 혜택킹. LG U+.